최척전 고전 소설이고요. 고전 소설인데 배경이 막 조선 또 중국, 일본 또 베트남 이렇게 안남이라고 하죠. 이렇게 많습니다. 뭐로 썼다? 한문으로 쓴 거예요. 이게 이제 한글로 써져 있으니까 한글 소설 이러면 안 됩니다. 군담 소설이라는 거는 전쟁에 대해서 쓴 거. 그다음 애정 소설 누구와 누구의 그 최척이랑 오경. 최척과 오경의 자 사실적 불교적 들어가고요. 우연적이고 우연적인 요소는 너무 많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뭐야? 소설자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신과 같은 위치에서 조선시대고요. 공간적 배경이 조선의 남원 구체적이죠. 고전소설은 네. 이렇게 배경이 구체적인 거 없어요. 가장 옛날 이야기 같은 경우 뭐야? 옛날에 응? 박지윤이란 공주가 살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네. 일본, 중국, 안남이 지금의 뭐라고? 베트남 선생님 꼭 가보고 싶은데. 오, 재미있는 나라야. 동남아 선생님 가기 싫어요. 예?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베트남은 좀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 미국하고 맞짱 떠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리고 네. 젊은 나라예요. 우리는 막 노령 인구가 너무 많지. 네. 근데 젊은 나라야. 나라 자체가 젊고요. 재밌어. 음. 제재는 최척 이산 제외. 이게 제일 주된 거는 이산과 제죠. 네. 주제는 이상과 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반복에서 구성이 됐다. 이거 이제 그 고전 소설의 특징 중이기도 한데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그게 뭐 바로 산 하나 건너니까 나타날 이유가 없는데 우연적으로 나타나지. 우연성.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그래가지고 떡을 줬어. 안 잡아 먹었어. 또 거기 넘으니까 또 나타나. 이렇게 반복되는 것도 고전소설의 특징입니다. 그다음 음, 사실적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얘네들이 뭐 오경 같은 거는 자살할까 이런 생각까지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전쟁이 시대적 배경이다. 공간적 배경이 확장됐다. 이게 고전 소설에서 참 특징적인 것 하나인데요. 막 우리나라 한문 고전 소설 중에는 중국이 배경인 경우도 많아요. 우리나라가 음, 배경이 아니라 뭐 당나라 때 막 이런 경우도 명나라 때 막 이런 것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남원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이 있다는 것도 이 소설의 특징입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한번 봅시다. 남원 사람 최척 구체적으로 썼으니까 현실감 부여한 거고요. 정세원의 집으로 공부를 하러 다니다가 정세원의 친척 과부 심씨의 딸 오경 그러니까 예, 그 구의 쪽지를 받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썼어? 우영이 최척한테. 그러니까 여자가 썼지. 어? 네. 자신의 뜻에 따라서 배우자 선택이고 적극적인 성격이다. 원래 옛날에는 뭐야 여자들은 그냥 어? 남자가 뭐 엄마 아빠가 정해준 대로 시집 갔는데 괜찮게 생겼나 보지. 그래서 쪽지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지 주고받고 사랑하고요. 정생원에게 혼단 주선을 부탁합니다. 약혼하지만 자, 첫 번째 이별. 뭐 하는 거야? 의병으로 전쟁에 나가서 뭐가 돼요? 혼인날. 아이 그것도 하필 혼인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지? 네. 혼인날 돌아오지 않자 양생을 사이로 잡으려고 해요. 이거 심씨는 엄마지. 부잣집 네. 아들 양생 이렇게 이것도 위기죠. 그러나 뭐야 끝까지 기다려요. 그러면은 뭐야 여기 적극적이고 자기 뜻에 따라 사는 적극적인 여인이다. 굳은 의지와 강인한 성격이다. 끝까지 기다려 혼인하고 첫째 아들 몽석 원래는 지금 이제 교과서에 나오니까 그러는데 고전 음, 소설에서 모의고사 때 인물 관계도를 그리라고 합니다. 오경이 있고 오경 밑에 뭐야 몽석이 있죠. 아들을 네. 낳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유재란이 일어났어요. 다시 쳐들어왔지. 그럼 여기 위에는 임진왜란이었고요. 여기는 정유재란이 나서 또 헤어집니다. 그러면 또 이게 두 번째네. 또 헤어진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때 마침 이 말에서 벌써 뭐예요? 그때 마침 우연성이죠. 네. 명나라 장수가 기병이라는 건 뭐야? 말 말 타고 타고, 싸우는 사람들. 10여인을 입고 네. 남원성에 나와 공간적 배경 뭐야? 현실적이다. 금속계 아래 교는 다리 교자고요. 말을 시키고 있었어요. 의병으로 나가 있을 때 명나라와 접촉해서요. 중국말을 할 줄 알았다. 이게 뭐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개연성을 부여하죠. 채척은 네. 장수에게 자기 일가가 받은 해를 입은 상하고 의타올게 된 신세를 하소연한 뒤, 자, 이런 거 선생님 어떻게 읽냐면요. 상황을 말하고 하소연한 뒤, 뭐뭐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은 상황은 뭐야? 자기 집안 상황이고, 하소연한 거는 자기의 신세고요. 네. 소망한 건 뭐야? 중국에 따라가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명나라 네. 장수는 측은히 여겼다. 뭐 하라 했어요?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정서 나오면. 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야. 무조건 하는 거야. 이게 선생님이 만약에 고3 때 만나잖아. 그럼 동그라미 치라고도 안 해요. 1학년, 2학년 때 치는 버릇이 없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임포턴트, 아주 중요하다는 거를 잘 몰라. 또 측은히 여겼고 가련히 여겨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누구다? 여유문이요. 맞아? 이거 조력자죠. 고전소설에서 조력자 너무 중요하고 여기서 명나라 장수가 누구다? 여유문이다. 열, 집은 절강서 여웅이 했는데 이것도 구체적이죠. 가나지만 먹고 살만은 하다. 인생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요 지음 요거 이때 감동했잖아 지난번에. 맞아? 네. 백아절연 때문에. 와 너무 네. 선생님이 눈에서 막 하트가 나온 거 느껴졌지? 안 네. 느껴졌어? 진짜? 하트는 잘, 하트까지는 아니었어? 막 늑대 울음소리 냈잖아. 오 하고. 그럼 하트는 이미 발사가 된 거야. 마음을 네. 알아주는 사람 이게 지음입니다. 친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요. 먼 것이건 가까운 것이건 자기 마음대로 논일고 몸을 떠나지 구석진 땅에 옹색하게 살 이유가 뭐 있겠어. 말 한 피를 줘 자기 진영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된다. 명나라 장수 여유문이고 아 얘는 너무 채척을 불쌍하게 그렸네. 그지? 채척은 네. 용모가 빼어나고 생각이 주도 면밀 말타기 활동이 잘하다 문장 와 이거 뭐자? 제자 가인 가인. 형 인물이다. 아름다울 가짜라 했죠. 남자는 재주가 많고 여자는 아름다우면 안 돼. 여유문은 네. 매우 아껴서 한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이불 덮고 잠을 잘 정도였다. 가깝게 지냈다. 이게 그 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는 겸상이지. 네. 한상에서 오늘 겸상하는 거는 이거는 엄청나게 뭐야 아껴준 거예요. 이불도 같이 네. 덮고 잤어. 총병의 군대가 명나라를 했다. 여유문은 전 사람 대신 명부에 끼워 넣었어요. 왜 그래요? 조선 사람이지. 네. 그지? 그러니까 명나라의 군사 중에 전사한 사람 이름 대신 채척의 이름을 써준 거예요. 그러니 국경을 통과할 수 있게 됐죠. 용으로 네. 데리고 가서 함께 살았다. 이에 앞서 채척 일가가 그럼 여기까지는 뭐니? 채척의 이야기죠. 네. 채척 일가가 섬진강에 이르렀다. 이것도 구체적이죠. 외적은 채척에 붙인 장모가 늙고 변으로 장모는 심신과 알겠죠. 네. 부친은 아직 이름 안 나왔었는데 채숙입니다. 감시를 소홀히 했다. 왜요? 부친과 장모가 늙고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감시를 소홀히 했어요. 이게 뭐야? 네. 이게 복선입니다. 감시를 소홀히 하니까 뭐야? 도망갈 수 있죠. 네. 재회를 위한 장치 누구하고 만나요? 몽성. 네.
감시가 대만투만따라 갈대숲에 몸을 숨겼다. 외적이 떠난 뒤 구걸을 하다가 어디 갔어요? 영곡사를 갔어요. 여기서 뭐야? 만나게 되는 곳이죠. 네. 손자하고 만나는 거예요. 맞아? 네. 친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하고 몽석의 관계는 손자. 맞아? 네. 그러니까 우연성입니다. 구걸하다가 가다가 영곡사에 갔대요. 영곡사 승려 방에 아기 우는 소리, 이게 바로 누가 우는 소리? 몽석이 우는 소리다. 만나게 되는 계기다. 틀린 게 아닌가? 채숙에게 말했다. 우리 손주와 같을까요? 울음소리 듣고 손주 울음소리라고 알 수 있나? 어쨌든 예리하네. 채숙이 오니까 네. 과연 몽석이다. 어머. 하필 문을 열고 보니까 뭐야? 우연성이 드러난 부분이 참 많아요. 채숙은 안고 한참 어루만졌다. 채숙이 승려한테 이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어? 이렇게 대답했다. 시체 더미 속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하여? 뭐하여? 불쌍하여? 거두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뭐지? 우연성이지? 그리고 전란의 참혹함. 시체 더미. 전란의 참혹함. 아까 사실적이라고 했어요. 네. 사실적. 백성들의 괴로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어요. 전쟁 넣으면 백성들만 불쌍하죠. 아기 네. 부모가 찾아오니까 기다리는데 그렇게 됐으니 어찌 하늘의 도움이 아닙니까? 사자성어 뭐 천우 신조 둘 다 도울 우자야. 도울 조자고 하늘이 돕고 신이 돕다.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돕다. 손자를 찾은지라 번갈아 업어가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부리던 종들을 다시 모아 꾸려나갔다. 그럼 종들이 다시 찾아왔네. 그럼 여기까지는 누구예요? 부친하고 장모. 맞아요? 네. 여기는 누구 이야기야? 최척의 행적이고 여기는 부친하고 장모가 누구를 만났어요? 손자인 몽석 젖먹이죠 지금은. 이때 네. 오경은 이제부터는 누구 이야기? 오경 외적 도누라는 자. 도누가 누구예요? 조력자. 붙잡혔었다. 도누는 늙은 병사예요. 그 다음에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불교적 나왔죠 성격에. 불교적 이렇게 살생 안 해요. 원래 장사꾼이야. 누가? 도누가. 네. 항해 능숙에서는 외장 소서행장이 그를 선장으로 발도했다. 소서행장이 누구예요? 고니시 유키나카라고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두 명의 아주 장수가 주된 장수인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다른 사람은 또 덕천가강이라고 있어요. 도누는 명민하다는 건 총명하고 민첩한 거야. 총명 쓰고 민첩 쓰면 뜻이 나오지. 오경이 마음에 들었다. 달아날까 싶어 좋은 말, 만난 음식, 마음을 안심시킨다. 오경은 자살할 생각이야. 왜요? 가족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몇 번이나 배에서 빠져나왔다. 그때마다 뜻을 잃었다. 꿈에 뭐가 나왔어요? 장육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불교적 이렇게 됩니다. 장육불이라는 거는 높이가 1장 6척이나 되는 불상이 나타나서 이 기독교는 하느님이 유일신이지. 근데 불교는 석가모니도 있고요. 엄청 많아요. 관음보살도 있고 뭐 쭉쭉쭉 많죠. 근데 이 중에 가장 특이한 게 뭐냐면 미륵입니다. 나머지는 다 뭐야 죽은 다음에 만날 수 있어요. 뇌세불이라고. 미륵은 뭐예요? 현세불입니다. 현세불이라는 건 뭐야? 미륵은 우리 이 현실에 같이 살면서 같이 고통을 나누고 나중에 민중들, 백성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존재야. 그러므로 미륵이란 존재는 대단히 뭐야? 중요한 존재고
미륵신화하고 민중의 저항 사상하고 연결이 많이 될 거예요. 옛날에 궁예가 내가 미륵이니라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던가 막 이러잖아요. 네. 자, 장육불이 언제 꿈에 나타났어요. 이게 뭐야? 자살을 단념하게 된 계기가 되겠죠. 만복사 네. 붙여라. 죽여서는 안 되다. 기쁜 일이 있을 거다. 어머 복선 맞아요. 암시하는 네. 기능 복선.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을 거를 꿈속 이물을 통해서 직접이라는 건 뭐야? 기쁜 일이 직접이죠. 이렇게 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 선생님도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 해주면 좋을 텐데. 로또에 당첨될 것이다. 이렇게. 오경의 꿈에서 깨어 생각해보니 그런 일 없으란 법도 없을 것 같다. 그런 일이라는 건 뭐야? 기쁜 일. 줄. 얘 억지로 먹으면 목숨을 부지했어요. 돈의 집은 어디? 나고야? 이건 뭐야? 우리나라 저기 제일 교포들이 많은 데죠. 늙은 아내 그렇죠. 어린 딸만 있고 어머 와이프가 없네. 맞아? 남자가 없어. 집에 살게 하되 아내 있네. 아 늙은 아내. 이거 늙은 어미로 읽었어. 이거지. 아내와 딸이 있는 내실 왜요? 출입 못하겠어요. 남자인 줄 알았어요. 전쟁 때는 남장을 하죠. 여자들이. 응? 네. 전쟁 나면은 여자하고 어린아이만 불쌍하다고 그래요. 출입하지 못하겠어요. 돈을 속여서 저는 체격이 왜소 약골이라 조선에 있을 적에도 젊은 남자들이 하는 일은 못했습니다. 바느질 밥짓는만 할 수 있지. 바느질 이거는 누가 하는 일이야? 여자가 여자? 하는 일이지. 그래서 다른 일은 나는 이거는 할 수 있는데 다른 일은 못해요 해가지고 돈우를 속였습니다. 돈우는 어떻게 가련히 여겨서 오경에게 어떤 이름을 줬어요? 사우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배를 타고 나갈 때마다 항해장 일을 맡겼어요. 오경이 맡은 일이죠. 네. 복건성, 절간성 이렇게 돌아다녔다. 그러면은 항해장 일을 배 타고 다니니까 나중에 채척을 만날 수 있게 된 이유가 되죠. 다시 네. 이제 여기까지는 누구 이야기? 오경? 오경 이야기. 채척은 흥에 머물며 여유만과 의형제까지 맺었어요. 누이댕성을 시집한 후 근데요. 채척은 이미 오경하고 결혼을 했죠. 근데 네. 여유문은 누이 동생하고 결혼을 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완강히 거절했어요. 선생님같이 나쁜 사람은 뭐야? 정 그러시다면 뭐. 그런데 완강히 거절한 거 보니까 뭐예요? 채척은 절의를 중요시한다. 맞아? 가족에 대한 사랑과 오경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한 거다. 이렇게 되겠지. 사실은 뭐 외국에 나갔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거 아니야. 그런데도 뭐야? 그 사랑과 가족에 대한 사랑과 오경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아주 대단한 인물이다. 우리 네. 일가족이 외적 침탈받아 늙은 부친 가녀린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제사도 못 지내고 있다. 죽었는지 알아야 제사를 지낼 거 아니야. 이런 처지에 이런 거 할 수 있냐? 나 혼자 편히 살 궁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 그래서 뭐야? 부부간의 도리를 지키러 간다. 멋있는 남자네. 여유문도 어떻게 여겼어요? 의롭게 여겨서 혼인을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고전소설에서 혼인에 대한 이야기 가끔 나오는데 엄청나게 잘난 남자가 있는데 왕이 너 우리 공주 딸하고 결혼해라 그러잖아. 그러면 이미 이 남자한테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결혼 못합니다. 그러면은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혼인을 거절한 게 실현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때요? 더 권유하지 않았네. 여유문헌에 혼인을 네. 권유하지. 기분 나쁠 수 있잖아. 야 내가 생각해가지고 너 우리 여동생하고 결혼해라. 그런데 거절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안 그랬습니다. 그의 여유문이 병으로 죽어버렸어요. 조력자가.
재척은 의탁할 곳이 없다. 이거는 뭐 사고 무친이라는 건 뭐야? 이거 돌아볼 고자예요. 사방을 돌아봐도 뭐야? 친한 사람이 없다. 이거를 사고 무친이라고 합니다. 양자강, 회, 수 이거 중국 지명들이에요. 전부 다. 용문, 우열, 원수, 상수, 동종어, 악양로 이거 이태백이 시로 써가지고 유명하고요. 고소, 대, 누하고 대는요. 높은 건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내용 아니지. 별로 안 네. 중요해. 어쨌든 이렇게 의탁할 곳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이렇게 되죠. 네. 어디를 돌아다녔어? 명승지를 돌아다닌 거야. 산과 강가에서 노래 부르고 구름사 위에서 배회했다. 배회하는 거는 여기저기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 보니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속세를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게 뭐냐면은 신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신선. 신선은 어디 살아요? 인간이 하늘? 사지 않는 주로 산에 살아. 깊은 산 속에 살아요. 그래서 속세를 버리고 뭐야? 마음이 신선? 들었는데 이 누구가 왕용이라는 사람이 뭐 한다고? 청성산에 은거 감추른 자예요. 숨어서 살고 신비로운 선약 이건 뭐겠어요? 장생불사. 이게 진시황이 원했던 게 뭐예요? 불로장생? 장생불사. 불로초를 원했어요. 불로초라는 거 뭐야? 아니 먹으면 물기글로 늙지 않는 거. 그러면 뭐야? 모든 권력을 가졌잖아 진시황은. 그러니까 어디를 죽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삼천동자를 동쪽으로 보냅니다. 그는 자 신선이는 술법을 촉으로 가서 술법을 배웠다. 자 어떤 마음은 술법을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 맞아요. 신선이 대해서 되는 술법을 배우고 싶었어요. 이때 송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뭡니까? 이 조력자인데 참 조력자가 많아. 그 다음에 이 요약적 제시 시험지에 참 잘 나와요. 그러면은 소설은 서술과 대화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시곡은 서술을 할 수가 없죠. 네. 서술을 못하니까 대화와 행동의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설을 하게 됨으로써 뭐 할 수 있어요? 소설은 요약 제시가 가능합니다. 그럼 대화는 뭐야? 이렇게 따옴표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 만났을 때요. 이제 새로운 요약 제시하고 있다. 그럼 뭐 해야 돼? 따옴표 있나 없나 보시면 돼요. 따옴표 없으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서술하게 되면 사건이 빨라져요, 늦어져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요. 대화를 하면 사건이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지. 네. 호가 학전이고 선생님 호는 뭐야? 박수? 이거 대답 안 했으면 삐질 뻔했어. 선생님 별명이 삐돌이야. 한 번 삐지면 1년 간다. 특히 이제 뭐야 빼빼로 데이 날 그 싸구려 빼빼로 안 사주면은 그 다음에 빼빼로 데이 때까지 삐져 있는다 해서 삐돌이 선생님 좋은 성격 아니지. 호가 학전 집은 항주 용군문에 있어서 경전 역사에 해봐고 공을 세워 명성이 입신양면 이 정도에 알죠. 떨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저술 글 쓰는 거 책 쓰는 거 업으로 삼았어요. 베풀기 좋아하고 의기가 있었다. 자 그럼 직접이야 간접이야? 직접?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죠. 인정하는 사이인데 직이라고. 채척이 촉당으로 간다 말고 촉당으로 왜 가려고 해요? 술법을 배우고 이거는 세상을 등지겠다는 거야. 속세를 등지겠다는 거야. 말을 듣고 술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뭐 하려고 하겠어요? 설득하려고. 그래서 뭐 하자? 함께 장세배를 타자고 제안합니다. 이름으로써 누구하고 만날 수 있어요? 옥영과 만날 수 있다.
술을 마시 얼큰이 차려 송우가 채척을 친근하게 자로. 자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그 옛날에는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요. 그래서 뭐야? 관례, 어른이 된 뒤에 본 이름 대신으로 부릅니다. 그럼 주로 어렸을 때 이름을 저기 자로 부릅니다. 근데 자를 부를 수 있다는 건 자도 있고 호도 있잖아요. 자를 부를 네. 수 있다는 건 엄청 친하다는 거예요. 함부로 자를 못 불러요. 그런데 자를 부를 수 있는 거는 엄청나게 친한 사이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자로 부르는 거 앞에 뭐가 있니? 친근하게. 자를 부를 수 있다는 건 어떤 사이다? 친한 사이.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백승, 그럼 자가 뭐야? 이게 채척이죠. 이 세상 살면서 누구나 불로장생에 바라지 않겠냐마는 고금천에 그런 이치가 어딨니? 진시황도 못했는데 남은 생 얼마나 된다고 불로장생 약 먹고 굶주림 참으며 괴로움 자처하며 산도깨비의 이웃이 된다. 신선은요 들어가면은 밥을 잘 네. 안 먹어요. 풀 같은 거 먹고 고사리 같은 거 먹고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굶주린 참으며 괴로움 자처하고 산도깨비의 이웃이다. 신령은 신선은 다 산속에 있다 했지. 그러니까 산도깨비 이웃이 된다는 말입니다. 나와 배 타고 오월 땅을 오가며 비단 차 매매하며 남은 생 즐기는 게 세상사에 통달한 사람이 할 일 아니겠냐. 뭐자 장사배를 타자고 뭐 했어요? 제안을 했습니다. 호령 깨닫고 길을 떠났다. 경자년 봄, 이거는 시간적 배경이죠. 채척은 송우 따라 장사국과 배 타고 어디 갔어요?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이때 일본 배 10여 척도 같은 포고 오경과 만나기 위한 장치 이렇게 되겠죠. 열흘 넘게 머물러 4월 초 이튿날이 되었다. 하늘에 구름이 한 점이 없고 이거 배경 묘사죠. 구름 한 점 없고 물빛은 배경 묘사입니다. 배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쓸쓸하고 고즈넉한 조용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비단처럼 고왔다. 배경 묘사. 물결이 잔잔했으며 사방이 고요해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이때 이제 쓸쓸하고 고요하고 외로움 느끼죠. 뱃사람은 잠에 빠져 있고 밤이고 물새 소리가 들려왔다. 물새 소리는 뭐야? 물새 울음소리는 구슬픈 정서. 근데 물새 울음소리 플러스 뭐야? 연불소리. 지금 아까 그 누구지? 일본 돈우 그게 뭐였어? 불교. 그럼 이거 플러스 이거네. 그 소리가 뭐야? 구슬펐다. 자, 구슬펐다. 채척은 선창이대 신세 생각하다가 퉁소. 요거 가지고 선생님 혼냈지. 맞아? 아니 그런 게 너무 중요한 거. 정확한 게 중요한. 선생님이 필이라고 했더니 퉁소라고 했잖아. 그래서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슬픈 곡조 어떤 거? 그러면은 지금이 자기 신세를 생각했지. 슬픈 곡조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리움과 슬픔의 내용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 곡 풀어보려고 했어요. 무엇과 무엇을? 슬픈 원망? 이거 나타내는 거는 무조건 동그라미 치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퉁소본 이유가 뭐야? 슬픈 거 어느 풀기. 여기 있으니까 국어는 맞아요. 필리본 목적은 요거예요. 퉁소소리의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 구름과 안개, 수심 이게 뭐가 됩니다. 감정,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하죠. 그러면은 인물의 퉁소소리에는 인물의 심리가 반영이 됐죠. 슬픔과 원망 맞아. 그 다음에 오경과 만나게 되는 뭐가 된다? 매개체가 된다. 모두들 서글픈 표정을 지었다.
그때 일본 비해서 연불하던 소리가 뚝 그쳤어요. 퉁소에 대한 뭐지? 반응. 조선말로. 배는 일본 배인데 조선말로 시를 읊는 소리. 이게 과거에 오경이 지은 시야. 최척의 퉁소소를 듣고 오경이 지은 시라고. 멋있잖아요. 왕자교 네. 퉁소불제의 다른 마지막하고 바닷빛 파란 하늘에 이슬이 좌우하네. 푸른 난새 함께 타고 날아가리니 복례산 안개 속에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네. 그러니까 퉁소 플러스 시지, 그게 만나게 되는 뭐가 된다? 매개체. 퉁소는 채척, 시는 누구? 오경. 그래가지고 음, 만나게 되는 매개체가 된다. 시는 소리가 그치니 한숨, 혀차는 소리, 채척은 깜짝 놀라 어리 빠진 소리다. 저도 모르새 퉁소라도 죽은 사람처럼 있었다. 이거는 행동 묘사죠. 심리 묘사를 직접 간접, 맞아? 네. 심리는 뭐야? 인물의 놀람이지. 근데 이거는 오경이 지은 거잖아. 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 맞아? 네. 네. 송우가 말했다. 왜 그래? 거듭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세 번째 물음이야말로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이거 뭐야? 인물의 심리, 요것도 뭐야? 간접이죠. 음, 충격과 놀라움. 그 심리를 나타내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그럼 간접이에요. 음, 잠시 후 마음은 진정이 이뤘다. 저건 내 아내가 지은 거다. 우리 부부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시야. 알지 못하는 시야. 이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 딴 사람은. 맞아. 시를 네. 읊던 소리도 아내 목소리와 흡사해. 그러면은 뭐야? 일본 배에 있음을 암시해주고 채척이 놀란 이유는 뭐야? 목소리가 어때요? 똑같다. 맞아? 아내가 지은 네. 거고 부부 말고는 모른다. 저 배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럴 리 없을 텐데 말이야. 지금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극적 만남 예고하고요. 긴장감 형성. 이건 이제 연속극으로 드라마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 엄마들이 이러고 보지. 네. 그런다 해서 만나지고 안 만나지는 거 아닌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유 있게 보지. 아이, 음, 만나게 할 건데 뭐. 자기 일가가 외적에게 당했던 말에 전말이라는 건 앞전자의 끝말이 아니야. 앞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말이라고 합니다. 네. 시대적 배경이 뭐라고 했어요? 정유재난이라고 했죠. 배 네. 안에 있던 사람이 놀랍고 희한하다. 그 자리에 두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새로운 인물이죠. 그런데 젊고 욕망, 직접, 직접 제시할 용감, 동그라미 칭이고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 둥은 말을 듣더니 의기 넘치는 표정이 되어 주먹으로 분연히 일어나서 내가 저 배로 가서 사정을 알아보겠어. 요거는 직접이야 간접이야? 일단 간접, 대화지. 네. 대화하면 무조건 뭐예요? 간접, 간접이다. 어떻다? 의기는 넘치는데 성급하다. 맞아? 네. 송구가 둘을 맞다. 야심한 시간이. 밤늦게 가면은 당연히 소란이 피어지지. 큰 난리가 날지도 모르니 내일 아침에 조용히 처리해라. 송우의 어떤 성격? 신중, 신중, 신착, 지적, 간접. 직접, 간접. 대화는 무조건 간접. 네네. 대화와 행동. 사람들이 모두 그러는 게 좋다고 했다. 앉은 채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얼마나 초조하겠어. 너무 초조하겠지. 이윽고 해가 떠올랐다. 채척은 일본 배 앞으로 갔다. 조선말로 먹다. 시를 얻던 사람 분명히 조선 사람이었어. 나 역시 조선 사람인데 한번 만날 수 있다면 그 기쁨이 타국을 돌아다니다가 자기 나라 사람 비슷한 일을 보고 기뻤는데 견딜 수 있겠어. 오경은 이제 여기까지는 채척 이야기지. 오경은 채척의 퉁소 소리 들었어요. 조선 가락인데다 귀에 익은 곡죠. 왜? 남편이 불어주던 퉁소 소리란 말이야.
혹시 자기 쪽에서 저쪽 배 타고 있는 게 아니냐? 이심, 전심, 염화, 미소, 염화, 시중 이렇게 나타내는 말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 문제 낼 확률이 대단히 많아요. 어떤 놈은 네. 이게 뭐야? 이심전심이라는 거는 마음과 마음으로 통한다는 거지. 그랬더니 네. 어떤 놈은 분명히 사자성어를 하는데 텔레파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뒤지게 혼냈어요. 시험 삼아 예전에 졌던 시를 읊어본 거야. 그러면 옛날에 이런 게 국어인데 새로 지은 시 아니라 예전에 지었던 거, 과거에 지었던 겁니다. 그러던 차에 밖에서 채척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허둥지둥 엎어질 듯해서 내려왔습니다. 뭐 한 거야? 어머, 이렇게 엉엉 울겠지. 네. 드라마를 보던 사람은 박수를 치고 채척과 오경은 마주보고 소리치고 얼싸안고 모래밭을 뒹굴었다. 모래밭 신경 안 쓰겠지. 모래가 막 옷 속에 들어오던 신발에 들어오던 기가 막혀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닿아자 피눈물이 솟았으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제 기쁨과 감격인데요. 긴장감이 이제 뭐 됩니다? 해소됩니다. 네. 두 나라 뱃사람들이 삥 늘러 구경하는데 처음에는 친척이나 친구보다 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친척이나 친구로 맨 처음 생각했는데 친척 친구 아니죠. 부부인 거 알고 그러면은 뱃사람들은 부부임을 알고 축하해 주었다. 틀린 내용이야. 한참 뒤에 부부인 거 알았어요. 감탄하면서 이런 말 참 기이하다. 아까 하늘이 돋고 귀신이 좋았다. 말 그대로입니다. 하늘, 전, 귀신 할 때 신, 신령이 아니? 옛날에도 이런 네. 말 했다. 전대 미문 이거는 아니? 네. 아직 미자예요. 들을 문자고 전대에 옛날에 그 이전에 들어온 적이 없다. 자 뒷부분 해피엔딩입니다. 중요한 건 고전 소설의 결말은 뭐야? 해피엔딩? 해피엔딩. 그리하여 공주님과 왕자님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랍니다. 이러고 끝내버리지. 네. 최첨은 오경과 함께 누구를 만나 몽선을 낳았어요. 자, 첫째가 뭐였어? 석, 몽석이었지. 둘째가 뭐예요? 몽선, 몽선이에요. 어디서 나왔어요? 중국, 차이나에서 났어요. 그래가지고 외국 중국인이 홍도하고 혼인을 시켜요. 그 국제 결혼이잖아. 맞아? 네. 물론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이것도 상당히 뭐야? 진취적이죠. 맞아? 네. 네. 진보적이죠. 보수적인 사람은 결혼시켜 안 시켜? 네, 시켜요. 죽어도 안 시키지. 어디 조선 놈은 조선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지. 선생님이 그런다는 거 아니야? 네. 명나라하고 후금 사이에 전쟁이 나자 이게 후금이 나중에 뭐가 됩니다? 청나라가 됩니다. 최척은 전쟁터에 나가고 포로가 됩니다. 아이 또 이별했어. 그래서 이별이 반복된다고 했어요. 맞아? 네. 네. 최척과 몽석은 포로로 잡혀온 아들 몽석하고 또 만나요. 그러면은 최척하고 누구는 몽석은 몽, 뭐로? 포로로 다시 또 만나요. 네. 최척과 몽석은 수용소 탈출하고요. 남원으로 돌아오고 오경도 누구하고? 오경은 누구? 몽선, 홍도, 몽선하고 홍도 며느리도 데리고 이제 홍도도 중국 여자인데 코리아에 와서 살았네. 맞아? 네. 그래가지고 최척과 제외하고 해피하게 살았다. 이렇게 되죠. 네. 해피 엔딩이다. 아이씨 이거 아닌데. 요 세 명이 가족입니다. 네. 자, 고전설 이제 결말됐습니다. 어디서 나온다고 문제는 국어의 힘 정리 잘해라. 자, 구성요소, 작품 작책, 유기적 관계, 구성요소에는 뭐가 있었어? 응? 네? 구성요소에는 뭐가 있었어요? 내용이, 앞단원에서 배웠잖아요. 내용 그것이 상식.
그것이 어떤 관계다? 유기적 유기적 관계다. 맞아요? 그럼 네. 이동 경로 행적 파악하는 거요. 맞아요? 네. 조선에서 벌어진 일, 중국과 일본에서 벌어진 일, 베트남에서 벌어진 일. 요거 정확히 알겠죠? 그 다음에 네. 꿈의 역할. 꿈에 누구를 만났어? 부처를 정육불. 만났어요. 망복사의 부처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절망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고요. 복선의 역할을 해준다. 제외할 거다. 여기서 말하는 뭐야? 기쁜 일. 맞아? 네. 그 다음 인물의 성격. 이 중에 누구니? 오경이 더 중요해요. 맞아? 네. 오경의 성격은 강인한 의지, 지혜, 극복하고 의지대로 배우자 선택하고 운명을 스스로 뭐하고 개척한 어떤 사람이다. 적극. 적극적인 인물이다. 이 조선시대의 여자의 지위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인물이다. 채척은 제자 가인이고요. 의리가 깊어요. 사랑과 의리가 깊고 의지적인 인물이다. 적극적인 인물이고 의지적인 인물이다. 그러니까 행복할 자격이 있죠. 맞아? 네. 네. 두 사람이 겪는 시련은 뭐냐? 이별해서 이산가족이 돼서 생사조차 모르죠. 그럼 네. 뭐지? 전란, 정유재란과 가족 이산이 시련을 겪는 거다. 시련이고 네. 이런 현실의 문제는 뭐야? 전란과 가족 이산이고 겪는 시련은 이산에 가서 어쩔지도 모른다.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만남, 이별, 재회, 이별, 재회, 이별, 재회 이렇게 뭐 된다? 반복이 된다. 자, 여기는 임진왜란이고요. 정유재란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후금 사이의 전쟁. 여기서 누구하고 누구가 포로가 돼요? 몽석하고 채척하고 포로가 되죠. 포로 수용소에서 만납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뭐 합니다? 반복합니다. 자, 네. 배경 설정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 이거는 주제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 나타내고자 하는 바, 이거는 주제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사실적이란 말이 중요하다 했죠. 원래 고전소설은 사실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민중들이 겪은 고통, 이산의 아픔을 어떻게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요랬다. 배경 설정을 했다. 이렇게 되겠죠. 네. 됐어요? 네. 그 다음 박시전 일부입니다. 채척전 앞부분. 자, 채척은 가슴 치고 발구르더니 슬픔에 기절하고 쓰러졌어요. 기절 쓰러졌어요. 왜 그래요? 가족이 외병한테 끌려갔다는 몽석의 생사를 알 수 없으니까 정신 잘 어찌해야 되다 몰랐다. 몸을 쳐서 섬진강간이 상처투성이 노인 어린애 수변이어서 울고 있다. 사정을 물어보자. 산속에 숨어 있다가 여기 왔다. 외적의 배에 젊은이들만 배 태우고 늙은이는 이렇게 칼로 찔러 내팽겨줬다. 사실적이죠. 네. 그러면은 젊은이들만 배에 태웠다는 거는 이 중에 누가 있어요? 오경이 오경. 뭐 했으므로 남장을 남자. 했으므로 끌려갔다. 고 짐작하게 해준다. 채척스럽게 울다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오경도 그랬지만은요. 곁에 있던 이들이 구하여 자살하지 못하게 했다. 강가에 일었으나 갈 곳이 없었다. 살 밤낮 쉬지 않고 고향집에 이뤘다. 담장 무너지고 깨진 기어장 굴러다닌다. 아직도 타담은 불이 있고요. 시체가 언덕을 이뤄 사실적이죠. 참혹한 실태. 됐어요? 네. 자, 그런데 이 박시전은 알죠? 네. 엄청나게 못생기고 냄새나는 여자였다가 어때요? 껍질을 눈물. 벗기니까 아. 이쁘고 섹시한 여자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네. 변신 모티브가 있습니다.
박씨가 네. 옥념, 이 염자는 기억을 좀 해줘야 돼요. 발염자예요. 발이라는 게 뭐야? 옛날에는 커튼이 없었잖아. 네. 그러면은 집집마다 햇빛이 안 들어오게 하려고 어떻게 이렇게 발을 내려놓죠. 근데 이게 네. 발염자 그러면은 이제 뭐 주염 하면은 구슬로 만들 발, 수정염 그러면은 수정으로 만든 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문학 네. 작품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발염자는 기억을 해주고 그 앞에는 발을 만든 재료니까 구슬로 만들었고 수정으로 만들었고 그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 이게 발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면 옥령이라는 건 옥자는 삼성옥수라고 하지. 네. 그러면은 이쁜 거에는 이게 옥은 보물이에요 옛날에. 그러면 삼성옥수 뭐야? 여자의 아름다운 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뭐야? 네. 옥념 하면은 그냥 발이라는 게 중요하지. 뭐냐? 옥으로 장식한 발 그렇잖아. 아까 주렴 하면은 구슬 주자니까 구슬로 만든 발. 아니 그냥 아니야. 그냥 발을 들이우고 옥화선 쥐고 불을 붙이니 화강이 호진을 충돌하여 이게 박시전은 뭐냐면은 역사 소설인데요. 박씨가 네. 또 여자 영웅이죠. 군담은 정쟁 소설이라고 했지. 그런데 네. 우리는 청나라한테 박살났잖아. 후금한테. 네. 근데 소설로라도 뭐 하고 싶은 생각에 정신 승리하고 싶은 생각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 배경은 병자호란이고요. 청나라와 조선이 배경이고 전지적 작가는 똑같고요. 박씨가 영웅이에요. 영웅. 그러면은 여성 영웅의 활약 이것도 특이하고요. 박씨가 전부 다 도술부리입니다. 박씨는 원래 금강산에 살고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패배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뭐로 승리라는 허구로 바뀌어서 뭐야 민족의 자긍심을 고쳐야 된다.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아주 창피를 당한 게 병자호란이에요. 삼전도의 굴욕 알지? 네. 삼전도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롯데월드 있죠? 거기 네. 옆에 석촌호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음. 우리가 이렇게 놀러가는 롯데월드 근처에 있어요. 이 삼전도의 굴욕은 삼고 고두래 이야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어쨌든 뭐라고 그거를 정신승리 허구로 바뀌어서 이야기하는 거다. 맞아요? 네. 그런데 비현실적입니다. 이 용골대가 뭐냐면은 청나라의 그 뭐야 장수예요. 우리나라 쳐들어왔던 장수야. 그러니 음. 할 길이 없어서 이미 화친 대공사건을 부지런히 계집을 시험하다가 장졸만 죽였으니 조그만 계집 누구야? 박씨? 박씨지. 박씨를 실험하다가 이제 용골대가 죽게 생겼단 말이야. 네. 소탐 대실은 뭐야? 작은 작은 것을 거를 탐하고 크게 탐하다가 읽는다? 큰 거를 읽는 거. 네. 어찌 분하지 하려. 그러면 이제 용골대가 뭐야? 죽게 생겼잖아. 하고 회군하여 발행할 때 군사를 돌려서 갈 때 이 그 뜻이야. 왕, 대비, 세자, 대군, 장암, 미색 여자들이지. 네. 이거 진짜 창피합니다. 이거 막 엄청나게 끌고 갔어요. 너 저거 네. 봤니? 그 뭐지? 최종병기 활. 아, 최종병기 활은 안 봤는데 박씨 부인전은 봤어요. 최종병기 활이 요그 뭐야 여동생이 요 청나라 군사한테 쫓겨가는 걸 누구지? 박 누구지? 걔가 쫓아가가지고 다시 데려오는 이야기야.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연구올 때한테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너 당장 내가 죽일 수 있는데, 봐줄게. 이럽니다. 안 죽일게. 개화는 몸종이야. 네. 그 박씨의 몸종이야. 너희 일양, 그러거든 내 주제로 구경하라. 그러면은, 개화를 시켜서 외친 거야. 너희들이 일양 꼭 그대로 똑같이, 그러거든 내 제주, 뭐야? 이거 완전히 그냥 요술 도술. 자, 여기서부터는 뭐야? 비현실적. 근데 비현실적이라고도 하지만은 정기성이라고도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야? 기이하다의 기자예요. 이상한 걸. 요술 도술 부리는 장면, 정기적 요소 이렇게 해야 돼. 네. 공중으로 무지개가 뜨고 모진 비가 천지에 뒤덮여오고 음풍 사나운 바람이야. 그늘 음자의 바람인데 싸늘하게 부는 걸. 백설이 날리고 얼음이 얼어 호분 중 말 발이 땅에 붙어 촌보 잠깐 되는 걸음을 조금 더 옮기지 못한다. 그래야 그제서야 누군지 뭐야? 오랑캐의 장수들 황급하여 아무리 생각해도 모두 함몰할지다. 다 뭐야? 죽을 것 같다. 그럼 청군이 패배하는 모습을 역사사실하고 그런 정반대죠. 병자호를 네. 치욕을 싣고 싶은 거다.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러면 네. 시험 문제는 뭐냐면은 요거 물어봐요.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니? 요거지. 형상화는 뭐 하는 거라 했어요?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개념과 대상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나타내는 것. 그러면 구체적인 대상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뭐냐? 이미지를 동원하는 겁니다. 이미지는 뭐라고 했어요? 심상을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차이점, 채척전은 뭐야? 사실적이다. 박시전은 뭐다? 정기적. 단어 나오죠. 여기 기이하다 할 때 기자예요. 네. 비현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거 선생님이 글을 읽을 때요. 채척전은 동그라미 쳤죠. 그럼 박시전에 대한 내용은 뭐야? 네모를 지금 쳐서 눈에 바로 보이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현실에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는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채척은 동그라미. 채척, 평범한 인물, 고통받고 좌절하지만 박씨 영웅적 인물이고 신이한 도수를 불러서 적을 물리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 해가지고 자, 요거까지가 시험에 잘 나올 겁니다.